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적을 알고 나를 알아 성공 투자로 이끄는 방송, 똑똑하게 주식을 알고 투자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저는 주얼투 스페셜 2부 진행을 맡은 똑똑, 여러분의 개조와 문지기가 되어드릴 서지영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 풍선을 가지고 놀다 보면요, 풍선의 한쪽 부분을 누르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쪽 부분이 볼록 튀어나오는 이 현상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부분을 꽉 잡았는데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는 풍선 효과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이번 한 주 글로벌 증시에도 이런 풍선 효과 나타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미 연준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긴축이 예고되면서 미 증시를 비롯한 우리 증시 투심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증시,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우려, 또 러시아에 대한 주요국의 경제 제재, 중국의 확진자 조승가, 그리고 미 연준의 강력 긴축 예고 등 다양한 이슈 속에 변동성이 큰 장세 보였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종목의 흐름을 빠르게 찾아가는 시각인데요. 이 시각 저희 주얼투 스페셜 2부 함께 하시면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얼투 스페셜 2부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투자 전략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투자 전략 찾아보기 전에요, 잠깐 알림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주얼투 스페셜 1부에서 원래 박영근 대표님과 제가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2부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기존의 방송 시간이 6시에서 7시로 변경됐다는 점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박영근 대표님 만나보기 전에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TV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2022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박영근 대표님이 매일 실시간 시황 브리핑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요,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박영근 대표님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있는데요. 덧붙여 추가 무료 온라인 교육 링크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에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픈하고 있는데요. 지금 참여하셔서 내 계좌의 고민, 그리고 투자 대응 전략도 함께 나눠보시죠. 이번 한 주 게임주의 흐름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셨더라면 이번 주에 있었던 이 게임주의 강세에서 나오는 수익률 맛보셨을 시청자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이렇게 종목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또 단기 수익 최고 전문가로 불리는 박영근 대표님 오늘 모시고 이야기해봅니다. 박영근 대표님 만나보기 전에요, 대표님 프로필 먼저 보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4월 첫째 주가 다가왔고요. 1분기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3월 달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4월 첫째 주까지 이어지면서 내심 추세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이번 주 전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지수의 상승 여력들이 조금 꺾이게 되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전반적인 차익 매물들과 함께 실명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한 주를 마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매번 증시가 올라갈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전반적인 증시가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하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가 또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수라는 것도 그렇고 종목이라는 것도 그렇고 매번 상승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늘상 교육해 드리는 만큼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기회의 장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주식을 끝날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도, 즉 손실을 보는 매각만 하지 않는다라면은 여전히 현재로서는 현재 진행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한 주를 버텨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만은 이러한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하나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역시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좀 더 과감하게 매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언급을 드렸었던 소위 말하는 히든 종목군들이 두 종목이었다면 오늘은 다시 또 눌렸던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두 배로 늘린 4개의 히든 종목을 오늘은 조금 공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딱 1시간 여기에다가 집중하시고 투자하셔가지고 오늘도 다음 주에 성투하기 위한 과정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장세 속에서도 오늘 대표님께서 이 선물 같은 히든 종목 많이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히든 종목 코너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장세를 살펴보고 대응 방안도 마련해보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 증시를 뒤흔들었던 키워드는 성장주의 큰 변동성, 그리고 미 연준의 빅스텝 예고였습니다. 주 초반과 주 후반부 우리 증시 색채 대비 뚜렷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주 초반 국내 증시는 특별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미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 확대,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우려 등 초심을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 증시가 견조한 3월 고용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경기도나 우려감이 완화되는 모습 보였고요. 주요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그 여파로 우리 증시도 상승불 켜내며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특히 주 초반 눈에 띄었던 건 성장주의 강세였습니다. 미증시 대표적인 성장 3대장으로 불리는 임의소비재 섹터, 기술주 섹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상승 마감하는 흐름 보였고요. 그 여파로 또 우리 증시, 2차전지, 게임주 같은 성장주 흐름 좋았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 들어서 미 연준의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우리 증시 하방 압력 받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 이 대차 대조표를 더 빨리 축소시킬 수 있다는 매파적인 발언에 따라서 우리 증시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후 FOMC 의사록을 통해서 빅스텝을 비롯한 강력한 긴축이 예고되면서 기술주 일제히 하락했고 우리 증시 또 일시적으로 낙폭을 키워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박영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번 주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쉽지 않은 한 주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상대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지난주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충분히 우상향에 만들어주는 그림과 함께 이제 소위 말하는 2,800포인트, 2,900포인트 돌파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바로 미국의 3월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기 직전 소위 말하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투심이 위축되기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진짜 의사락이 공개가 된 이후로부터 추가적인 하락세가 연출되면서 이번 주가 마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굵직굵직한 이벤트들도 분명히 있기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예로 지난 목요일 날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어닝 시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체감을 해볼 수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혹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예상 실적이기 때문에 다음 주 그 다다음 주에 본격적인 이제 실적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최근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반도체 업황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가 최상위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수급이 위축이 되었던 과정에서 증시도 동반적으로 눌렸던 포지션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한 전반적인 증시의 회복이 형성이 되면서 본격적인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연출이 될 것인지가 이제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까지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소위 말하는 추세의 전환이 다시 한번 연출되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3월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그 이후로 인한 후폭풍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호재성 이슈보다는 악재성 이슈라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잔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던 상황이 형성이 되었다는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상 우려감이 더욱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상 지금 점진적으로 소위 말하는 금리의 인상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사실상 뭐 1년, 2년물 국채 금리하고 5년, 10년의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로 인해 가지고 우려감을 보이는 건 뭐냐면은 예전부터 이러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던 시점에서 소위 말해서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는 그리고 본격적인 지수의 하락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한 상황이 지금 현재로서는 투심의 위축으로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비단 과거에 이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연출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섣부른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역시나 소위 말하는 대차 대조표의 축소죠. 소위 말하는 이제 점도표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지난 3월 달에 아직까지는 0.25포인트 상승을 만들어줬다라면은 이제 5월부터는 0.5포인트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다음 소위 말하는 이제 6월달 FOMC 때도 마찬가지로 0.5포인트를 인상을 하는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인지 아니면 0.5포인트 인상 이후에 0.25포인트가 만들어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이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긴축 우려감으로 인한 추가 하락 연출되는지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전자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 이번 주 목요일에 내놨는데요. 이 결과가 1분기 실적 발표를 살펴봤을 때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는 떨어지는 흐름 보였는데요. 그 원인이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소위 말하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뭐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외인들의 매수세 수급이 조금씩 매도세로 전환이 되면서 결국에는 대형주들의 매도세를 조금 부각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외인들의 수급이 돌아와야 삼성전자도 이제 다시 또 예전의 명성을 찾아서 뭐 현재는 6만 원대에 있지만은 뭐 7만전자, 8만전자, 9만전자까지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이제는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만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져주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현재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에 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눌림목 구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요. 이 기간 동안 우리 매집을 해야 하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이야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즐거운 이야기 해볼 시간인데요. 장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갈 종목은 간다라는 이야기. 저희 수익률 브리핑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수익률 브리핑에서도요. 다양한 종목 중에서도 수익률이 좋았던 상위 종목군 꼽아왔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교육 종목 누적 상승률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세 자릿수 수익률 보인 종목 큐라클입니다.
큐르클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누적 상승률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100%가 넘는 오름세 속에 정확히 107.48%의 상승불 켜냈습니다. 그리고 지켜봐야 할 종목이라고 저번 주에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토엔입니다. 오토엔 역시 세 자릿수가 넘는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104.12%의 상승불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이스타코입니다. 이스타코 두 자릿수의 상승률 기록했는데요. 80%가 넘는 오름세 속에 84.54%의 상승불 켜냈습니다. 이어서 봐야 할 종목 MP입니다. MP 62.57%의 상승불 기록했고요. 주목해야 할 종목 하나 더 있습니다. 아셈스인데요. 이 아셈스 52.31%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NHN벅스 보겠습니다. NHN벅스 50% 넘는 오름세 속에서요. 정확히 50.28%의 누적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데브시스터즈 후에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종목 같은데요. 데브시스터즈 40% 넘는 오름세 속에 정확히 44.61%의 상승불 켜냈습니다. 이어서 비덴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비덴트 30% 넘는 오름세 속에 정확히 34.37% 상승불 켜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들고 오셔서 수익률 브리핑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도 상위 종목들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봐야겠죠. 특히나 다음 주에 우리가 이기는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더 눈여겨봐야 하는지 박영근 대표님께서 한 종목 찝어가면서 살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자,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교육을 해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드렸던 종목군들의 상승률, 누적 상승률을 확인해 보셨는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확인을 했었던 이 종목군들이 이번 주 기준으로 추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군들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상승 후에 눌리는 구간들이 연출된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누적 상승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추세의 흐름, 그리고 추세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수익의 극대화를 어떻게 이어가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공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도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더욱더 중요한 게 결국에는 수익의 극대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근에도 보셨던 것처럼 세 자릿수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심심치 않게 포착이 되는 것처럼 앞으로도 충분히 그러한 과정들을 형성해 주면서 더욱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연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근에 상승을 보였던 종목군들 몇 종목을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누적 상승률을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라면은 얼마든지 저희랑 같이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노란 톡방에 오셔가지고 저희랑 이제 함께 장중에 리딩 받으시고 브리핑 받으시고 교육 받으시면서 소위 말하는 수익의 극대화를 같이 앞으로 만들어 가 보셨으면 어떨까,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눌렸던 증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동반 눌림이 연출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 1월달, 2월달, 3월달을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그러한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략을 제대로 했었을 때 수익률을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이번 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저희의 수익 후기를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러한 과정에서도 소위 말하는 추세가 꺾이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군들의 누적 상승률은 50%, 100%밖에 되지 않겠지만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나중에 4월달, 둘째 주, 셋째 주, 그리고 5월달, 6월달로 다 가게 되었을 때 이러한 종목군들의 누적 상승률이 100%, 200%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교육드리는 종목군들이 내가 지금 없다라고 해서 소외를 본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또 눌리는 시점에서 다시 또 공략을 해서 다시 또 5%, 10%, 20%, 30% 그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에
상승을 보였던 종목군들 계속해서 공략을 해드리면서 브리핑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 일단은 오토엔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오토엔이라는 종목 어디서 공략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때 공략을 했었습니다. 늘 매번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해서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반등도 크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12,000원대부터 현재 27,000원대 최고점을 기록할 만큼 상당히 좋은 상승 여력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고점, 갱신한 이후에 전고점을 추가적으로 돌파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러한 구간대를 다시 한번 돌파해 준다라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교육시켜 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종목군들을 매집하기 위한 전제 조건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단기적인 급등을 만들어주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매집해 보고 싶은 부분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군들이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상승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면서 추세가 훼손되지 않은 채 우상향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움직임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해드리고 공략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수익 있는 종목군들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불과 한 달, 두 달 전에 계속해서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공략해드렸던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또 이렇게 제2의 오토엔 같은 종목군들을 공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히든 종목을 4개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교육해드리고 계속해서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저희의 누적 상승률이 높은 종목군들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승률이 100%가 넘게 한 달 만에 만들어졌던 것처럼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내가 이 종목 지금 올라왔으니까 매집을 해야 될까? 이렇게 궁금하신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내가 상승한 종목군들을 공략하고 싶다라면은 늘 상승 후에 누릴 때 자, 그렇다라는 건 상승 후에 눌릴 때, 상승 후에 눌렸을 때만 공략을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50% 100%의 수익을 안겨갈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10% 20%그 상승을 얼마든지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추세 역시나 마찬가지로 꺾이지 않았다,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도 함께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엔 현재 보유하신 분들 충분히 수익 내고 계시는 거 저희랑 같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아직 이렇게 오토엔 같은 좋은 종목군들을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또 다음 주를 함께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바로 아스템스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오토엔만큼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이때부터 계속해서 공략을 했었던 종목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고점 2만 원에서 만 원까지 소위 말하는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큰 낙폭이 만들어지는 종목일수록 반대로 급등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상승과 수익률도 높아질 수가 있다. 이러한 얘기 저희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전에도 얘기 드렸죠. 소위 말해서 상승 후에 눌렸던 포지션. 자, 단기적으로 만 원대에서 얼마까지? 15,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떨어졌어요. 또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떨어질 때마다 매집, 올라갔다 떨어질 때마다 매집을 했다. 그러면서 추세가 꺾이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움직인다라면은 계속해서 수익률은 쌓이고 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습관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내 스킬로 만드셔서 이렇게 수익의 극대화를 함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는 이 종목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고점,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만 원 돌파까지 계속해서 목표를 가지고 바라볼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최근에 조금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를 조금 바라보도록 할 텐데 바로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결국에는 지수가 눌렸다가 반등세를 형성해 줄 때 가장 먼저 올라가는 섹터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제외한다라면은 결국에는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게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제가 1주 전, 2주 전, 3주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2차 전지의 상승 여력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한 것처럼 계속해서 결국에는 지수가 물론 이번 주 조금 눌리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지지받으면서 추가 상승세를 형성해 준다면은 결국에는 좋은 결과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말씀을 드렸던 작년의 과대 낙폭주들 이렇게 공략만 제대로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도 얼마든지 20% 30%의 상승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꾸준히 히든 종목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개를 하고 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었지만은 결국에 어느 정도 알을 깨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니 짧은 시간 안에 반등폭을 상당히 크게 연출해 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만 원대 있었던 종목이 지금 8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만족할 만큼의 수준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 본다라면은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랑 같이 이런 종목군들 포트에 담고 그냥 편안하게 매매하시면서 이러한 수익의 극대화를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교육 받으시고 다음 주 같이 리딩 받으시면서 이런 종목군들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근 대표님 수익률 브리핑 하시면서 오토엔, 아셈스,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종목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의 추세가 다음 주에도 여전히 살아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서 이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주린이 강의 들어볼 텐데요. 이 주린이 강의 듣기 전에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TV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코드 202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박영근 대표님이 내일 실시간 시황 브리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요.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박영근 대표님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있는데요. 덧붙여 추가 무료 온라인 교육 링크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시간에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픈되니까요. 지금 참여하셔서 내 계좌의 고민 그리고 투자 대응 전략도 저희와 함께 소통해 보시죠. 지난주 장 초반 10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강의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아마 장 초반 10분 이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주린이 강의, 오늘 그 실전 투자 직전의 그 강의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자, 이번 시간 역시나 무슨 시간입니까? 바로 우리 주린이 학교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1월 달부터 2월, 3월 달 꾸준히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과 함께 매주 주린이 학교의 코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다 교육해 드렸고 지난주를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해드렸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는 본격적인 실전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이번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실전 매매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실전 매매는 딱 여기까지만 해서 소위 말하는 이론은 마감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또 색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은 교육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좀 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주린이 학교 그리고 그 중에서 이 5가지 코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뭐 주생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하나하나씩 배우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나만의 매매 스킬을 얻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오늘 저를 처음 만나 뵙게 되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지난 1월 달부터 꾸준히 저를 만나 뵈셨던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 제가 알려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1%라도 더 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실 이러한 교육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배운다라고 해서 정말 한꺼번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꾸준히 한번 주식을 보시면서 이러한 매매 기법도 있구나, 다양한 매매 기법 중에서 저희가 선호하는 이 매매 기법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은 역시나 좋은 결과를 얻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사실 이야기 드릴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다 나와 있었던 내용들이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나는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투자자 분들이시라면은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저희의 실질적인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기존에 영상을 찍었던 내용들이 다 녹화 내용이 있으니까는요.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어떠한 내용을 했는지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소위 말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를 하는 매매 스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얘기해 드렸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 바로 장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시점에서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자, 장 시작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바라보게 되었을 때 가장 활발하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9시부터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지수가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그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지난주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는 무엇을 배우냐? 저희가 장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는 소위 말하는 장 마감 때까지의 움직임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지켜보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연결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주 걸 못 보셨다 그러면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지난주 것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 증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대부분 그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은 우리나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갭하락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는 소위 말하는 시초가의 움직임이고 그 이후의 흐름을 또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말 그대로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과정 중에서 갭상승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좋아요. 자, 갭상승으로 출발이 됐는데 자, 여기가 전일 종가고요. 오늘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올라갔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갭상승이 아닌 갭하락으로 시작을 했었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의 흐름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판단을 해보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사실상 장 시작하기 전에는 소위 말해서 무엇을 봤다면은 미국 증시를 봤다면은 이제 장중이죠. 장중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물론 우리나라 증시의 전반적인 움직임들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의 선물지수. 미국의 선물지수를 첫 번째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미국 장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개장되기 전에 끝나기 때문에 다시 또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하지만 미국 선물은 그게 아니에요. 6시에 끝나지만 다시 또 8시부터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선물지수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열리게 되는 소위 말하는 아시아 증시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겠지만은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보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 중국 증시. 중국 증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표면하게 되었을 때 사실상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외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놀아나는 놀이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외인들의 움직임들도 말 그대로 미국 증시 아니면 중국 증시의 변동성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매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이 중국 증시 그리고 이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되는 시간이 바로 10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이 10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장시장 이후에 첫 번째 피크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장이 시작되는 9시 시작을 기점으로 소위 말해서 갭상승이 될 수도 갭하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과정 이후에 추가적인 2차 대응 구간은 결국에는 10시 30분이다. 소위 말하는 중국장이 개장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시점 전후로 10시 20분부터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중국 증시가 갭하락 소위 말하는 갭하락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올라가고 있다. 갭상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100%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떨어졌던 증시가 올라가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올라갔던 증시가 떨어지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경우가 바로 이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올라갔다가 꺾이게 되면 소위 말하는 여기가 무슨 시점이 되는 거고 매도 시점이 되는 거고 반대로 떨어졌다 올라가게 된다? 그럼 이게 무슨 시점이 된다? 매수 시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는 이제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중에 움직이고 있는 포지션들이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시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중요하게 시작해야 될 시점들이 몇 시가 되냐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14시 오후 2시가 되겠죠. 어차피 주식시장은 9시부터 3시 30분까지 열리게 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모든 관심도가 계속 동일하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관심도가 소위 말해서 10이라고 기준을 준다면은 장 시작하고 이때 10이라는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이때 6이라는 움직임이 8이라는 움직임이 나왔다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소위 말하는 점심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관심도가 사실 좀 슬슬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0에서 8로 떨어졌다가 8에서 6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6에서 다시 8, 15로 가게 되는 전제적인 시점이 바로 오후 2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한 번 더 소위 말하는 수급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시작 그리고 중국 증시가 시작되는 10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를 이렇게 우리가 나눠가지고 소위 말하는 전반적인 지수의 수급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소위 말하는 매수, 매도 시점들을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내가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증시의 분위기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부분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내가 정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시장을 보자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을 보고 그 시장의 움직임에 맞서서 무슨 생각을 하시자고요. 떨어지면은 소위 말해서 매수 시점. 하지만은 이렇게 나눠놓게 됨으로써 이때 한번 대응을 하고 이때 한번 대응을 하고 이때 한번 대응을 하게 됨으로써 하루에도 3번의 기회를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약 후 강이 되는지 전강 후 양이 되는지 아니면 전강의 후 강강이 되는지 아니면 전약의 후 양약이 되는지 이러한 과정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하나씩 나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이제는 실전 매매에다가 돌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교육을 해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함께 다르게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랑 한번 해보시자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여기에서 못다한 얘기 어디서 해드립니까? 교육에서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노론톡방에서 장중에 해드립니다. 근데 안타깝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간은 어떻게 돼요? 시장도 끝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말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조금 더 미련이 남으신다 하시면은 저희랑 같이 노란톡방에 오셔서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3개월에 걸쳐서 마감을 지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뭘 배울까? 실전입니다. 하지만 그 실전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저랑 같이 하는 우리 서지영 아나운서랑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질적으로 서지영 아나운서가 종목을 뽑아올 겁니다.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바로 우리 투자자분들처럼 종목을 뽑아오면 그 종목을 토대로 이게 잘된 매매인지 잘못된 매매인지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저랑 같이 바라보면서 함께 하실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를 대신해서 바로 서지영 아나운서가 종목을 뽑아오고 그 종목을 토대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실질적으로 이제는 실전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지영 아나운서와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실질적인 매매의 스킬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봐야 될 소위 말하는 히든 종목에 대해서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방송 끝날 때까지 어디 가지 마시고 딱 1시간만 여기에다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체크포인트 알려주셨어요. 먼저 미 선물지수 체크해야 하고요. 아시아 주요 증시 체크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10시 반에는 중국 증시를 체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미국과 중국의 수급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 여파가 우리 증시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결국 10시 반이 2차 대응 구간이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서 떨어졌던 증시가 올라가는 분위기일 때 매수 타이밍, 그리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점이 매도 타이밍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가 수급을 한 번 더 체크해야 하는 시간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히든 종목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초반에 대표님께서 오늘 히든 종목 많이 준비해 주셨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던 만큼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저희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2가지 방법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TV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코드 202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박영근 3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박영근 대표님이 매일 실시간 시험 브리핑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요.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박영근 대표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고 있는데요. 덧붙여 추가 무료 온라인 교육 링크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시간에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픈하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종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참여하셔서 내 계좌의 고민, 그리고 다음 주 어떤 종목으로 이기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 히든 종목 굉장히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려 4가지 히든 종목이나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이기는 투자 전략 세울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히든 종목 네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오늘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상대적으로 조금 크게 눌리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동반 하락을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관심도를 만들어주고 있는 4개의 섹터의 종목군들을 한번 골고루 매집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 종목인 유일 로보틱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2주 전 정도에 이때 사실 조금 공략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아쉽게 지난 3월 25일 날 급등세를 연출해 주면서 우리가 조금 공략해 보지 못했었던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로봇주인데 상대적으로 다시 또 소위 말하는 고점권 대비 조금 많이 눌리기도 했습니다. 32,000원대에서 지금 현재 25,000원대까지 떨어졌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 저희가 매집을 하려고 보았었던 그 시점에 지지선이 아직까지는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이 뭐냐? 바로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대부 시스터즈를 공략을 했었던 사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2차 전지 다음에 게임주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략을 했었었고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움직이지 않은 종목군들을 조금 제대로 체크를 해봤었을 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컴투스 홀딩스가 저에게 눈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게임주 중에서는 어떠한 종목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하다가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바로 이 컴투스 홀딩스를 한번 공략해 볼까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형성되었던 바닥권의 지지력을 연출해 주는 과정들이 형성이 된다면 얼마든지 지지받고 반등해 주면서 소위 말하는 짧은 시간 안에도 얼마든지 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수익의 극대화까지도 우리가 욕심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두 번째로 컴투스 홀딩스라는 종목 한번 유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비덴트라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과대 낙폭이 형성이 되었고 지지력을 보여줬고 반등폭을 형성해 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고점권 대비 조금 크게 눌리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리고 최근에 역시나 이 섹터가 움직였었죠. 바로 메타버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눌린 만큼 또 추가 상승 즉 상승 후에 눌렸다가 재차 지지의 반등의 여력을 한번 공략해 보기 위해서 오늘 세 번째로 바로 이 비덴트라는 종목 역시나 조금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이 뭐냐? 바로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눌리는 포지션과 함께 지지력 만들어줬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하게 되면서 사실 조금 아쉬운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뭐냐? 말 그대로 최근 형성된 저점권을 일단은 이탈해 주었던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 바닥권에서 물론 추가적으로 눌림이 연출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좀 지지선을 보여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4만 원대 미만에서 5만 원대 그 이상 그리고 욕심내 본다라면 6만 원대뿐만이 아니라 최고점인 8만 원대까지도 한번 우리가 욕심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네 번째 히든 종목으로 이 자이언트 스텝까지 오늘 총 4개의 종목을 드렸으니까는요 잘 지켜보시고 잘 체크해 보셔서 다음 주 이 종목으로 좀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추세를 함께 살펴볼 종목, 히든 종목 총 4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로봇 관련주 유일 로보틱스 말씀해 주셨고요. 또 게임주 컴투스 홀딩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메타버스 관련주인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해 주셨고요. 대체 불가 토큰, NFT 관련주 비덴트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저번 히든 종목에서도 컴투스 홀딩스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대표님께서 이 컴투스 홀딩스라는 종목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사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조금 극대화를 만들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그 구간대가 형성이 된다. 그럼 어김없이 저희의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컴투스 홀딩스라는 종목군들을 한번 공략해 보시고자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좀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임주가 이제 등락을 오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볼 종목 컴투스 홀딩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추세 살펴보고 싶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린이 학교 든든한 교장 선생님 박영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이 알려주셨던 히든 종목 꼼꼼하게 잘 챙겨가시고요. 시장의 흐름에 대한 대응 전략도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꼼꼼하게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얼2 스페셜 2부는요. 매주 토요일 7시에 방송됩니다. 박영근 대표님 무료 온라인 강의 궁금하신 분들은요. 매주 월요일 8시에 방송되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서 교육 링크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일반 카메라로 찍어주세요. 그럼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이 링크 누르고 참여 코드 2022 누르면 바로 입장 가능하신데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덧붙여 문자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는요. 박영근 대표님 특별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교육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